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모델 베이스드 리인포스 러닝 관련해서 발표를 할 장홍선이고요. 그다음에 먼저 리캡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게 저희가 이제 9강까지는 이제 모델 프리 RL을 배웠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을 배울 건데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과 모델 프리 RL의 차이는 이 그러니까 리얼 모델에 대한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모델 프리 방법들은 뭐 리어드 모델링이나 아니면 폴리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하고 이런 P 관련해서는 뭔가 그냥 언노운 스페이스로 간주를 하는 반면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은 이런 뭐 이 P 리얼 월드 모델에 대해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다 알 수 있으면 사실 다른 게 다 쉬워지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학습을 해보자라는 것을 타겟을 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배울 거는 지난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배운 것들 그냥 그 목차만 가져온 건데 뭐 클로즈드 루프랑 오픈 루프 케이스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고 이제 클로즈 루프랑 오픈 루프 차이는 이제 다음에 액션하고 스테이트 넘겨갔을 때 이제 매번 그 스테이트 넘겨갈 때마다 이제 정답 레이블을 받느냐 아니면은 오픈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쭉 트레젝터리를 쭉 따라가서 이제 좀 타임스텝만큼 따라간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느냐 뭐 그거의 차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랜덤 슈팅 메소드는 정말로 이제 랜덤하게 정말로 트랙터리를 쭉쭉 이렇게 뽑아내면서 이제 학습을 할 거냐 아니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는 조금 그 이제 우리가 랜덤 슈팅보다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이제 조금 더그 학습 탐험을 이제 조금 줄일 수 있는 탐험수를 좀 줄이고 이제 조금 강한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었고요. 네,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는 이제 디스크리트 케이스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쭉 트리 서치를 하면서 끝까지 트레이스를 따라가고 그다음에 끝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트리의 그 노드들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 렉처 때 배웠던 거는 이제 다이나믹스를 알고 있다. 뭐 체스나 고 같이 그런 케이스들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저희는 이제 이번 렉처에서는 이 다이나믹스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버전을 나눠서 이제 엑셀 설명했는데 뭐 그거대로 이제 따라가고 이제 uncertainty를 이제 1점 버전 1.5에다가 uncertainty를 좀 어, 포함을 해서 좀 더 임프루브먼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1.5랑 이제 uncertainty까지 포함한 거 이제 알고리즘 배운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옵저베이션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컴플렉스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는 다음 렉처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FSTAT 이거의 함수를 이게 배우는 게 목적인데 이제 리얼 모델을 우리가 실제로 함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가장 나이브하게 이제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그냥 랜덤 폴리시 같은 베이스 폴리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콜렉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처럼 그냥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F를 구할 수 있고 어찌됐든 뭐 좋은 F이든 나쁜 F이든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액션을 다음 플래닝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그냥 런만 하면 이제 우리가 F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뭐 당연히 나이브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리미테이션이 존재하고 이제 하이 캐패시티 모델에서는 이제 잘 동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대한 그림인데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 위어드를 가장 높은 걸로 치면 우리가 베이스 폴리시로 이렇게 빨간색 트레젝터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모델을 이제 학습을 했다면 어, 이제 배우는 폴리시 자체는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배우겠죠. 근데 뭐 당연히 보시다시피 산이 당연히 오른쪽으로만 가면 좋은 게 아니고 이제 꼭대기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왼쪽으로 갈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러닝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베이스 폴리시를 바탕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F를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제 월드 모델의 폴리시
그거랑은 아예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이 캐패시티 모델에서는 이제 뭐 어렵다, 학습이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임프루먼트 하는 게 이제 대거 배웠던 것처럼 이제 임프루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더 만들게 됩니다. 그냥 이제 랜덤 폴리시로 수작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냥 학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 생성한 다이나믹스 모델에 대해서 다이나믹스 모델을 활용해서 좀 더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학습을 하고 이제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똑같이 베이스 폴리시로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이제 F를 아까랑 비슷하게 똑같이 하고 이제 추세 액션까지 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우리가 액션을 익스큐트 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데이터셋에 다시 넣고 다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데이터셋을 좀 더 랜덤 폴리시나 이런 베이스 폴리시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폴리시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대거 같은 이제 휴먼 리워드를 활용하는 모델하고도 차이점을 좀 말해줬었는데 이제 휴먼 리워드보다는 이런 그냥 저희가 리얼 모델에 대한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냥 옵저베이션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다. 예, 그러니까 그냥 휴먼 리워드를 모으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좀 더 잘 사용하기가 쉽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까지는 끝났고요. 사실 뭐 스트레이트 포워드한데 그 다음에 이제 1.5는 조금 더 1.0에서 개선된 버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방법의 문제가 뭔지를 보면 어, 방금 봤던 방법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한 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까지 가는 거에 대한 이제 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스테이트를 타임스텝만큼 간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뭐 강의에서 예를 든 거는 뭐 이제 드라이빙 할 때 이제 일직선으로 가는 것을 이제 가장 좋은 리워드라고 한다면 뭐 왼쪽으로 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도 사실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냥 이제 왼쪽으로 갔을 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평가를 해버리면 이제 좋은 우리가 폴리시를 그러니까 이 리얼 모델 다이나믹스 모델을 학습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안에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거를 이제 여러 번 좀 더 반복해서 타임스텝만큼 조금 지금 여기서는 n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n만큼 반복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데이터셋에 넣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면 이제 조금 더 긴 타임스텝 이거는 사실 더 많이 이제 타임스텝을 반복할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도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서 이제 이 스텝스랑 n이랑 b 이런 거를 다 정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냥 미스테이크 어웨어라고 그냥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1.5 버전도 당연히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제 오버피팅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우리가 뭐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할 때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냥 모델 베이스 폴리시만 사용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모델 프리 방법이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 베이스 방법이 훨씬 이제 큐머레이티브 이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게 좋은 겁니다. 이제 모델 베이스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조금 높은 리어드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반면에서 이제 모델 프리 트레이닝은 이제 이 컨버전 하는데 더 높은 리어드를 얻는데 오래 걸리지만 이제 뭐 그런 퓨어 모델 베이스드 러닝에 비해서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훨씬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높은 리어드를 얻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를 보면 일단 여기서 봤을 때 결국에는 저희가 뭔가 다이나믹스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제한이 딱히 없거든요. 그냥 이 다이나믹스 모델이 추정하는 거에 바탕으로 또 다시 데이터셋 추가하고 다시 학습하고 또 자기가 또 추정한 걸로 또 학습하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그냥 자기의 추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만 계속 학습이 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컨버지는 빠르지만 오버피팅 프로블럼 때문에 이제 최종적인 리워드 값이 조금 낮다, 훨씬 낮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1.5 버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uncertainty라는 거를 이제 에스티메이트해서 이거를 이제 학습하는데 좀 제약 요소로 둘 건데 그래서 이 uncertainty를 이제 어떻게 추정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uncertainty를 왜 추정을 해야 되냐 그렇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uncertainty에 대해서 이 예시를 든 거를 이제 그 강의에서 가져온 건데 보시면 이제 리어드 값이 이제 클리프에 가까이 설수록 이제 리어드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프에서 너무 가까이 서다가 이제 떨어져 버리면 이제 엄청 낮은 리어드가 뜬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 별표에 서 있을 때 만약에 모델이 프레딕션을 이 별표 민 값이 이제 별표에다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초록색처럼 베리언스가 작을 때랑 이 빨간색 원처럼 베리언스가 클 때랑 이게 기존 방법대로 하면 이런 베리언스에 대한 이 모델이 얼마나 이 추정에 대해서 썰테인하냐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전혀 없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리워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방금 학습 1.5점 버전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그린 우리가 모델이 추정을 했을 때 이 그린으로 추정을 해야 더 좋은 값이다. 더 좋은 추정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이제 학습 고려 요소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 액션을 추수할 때 이제 그냥 액션이 그냥 정해지는 우리가 이 다이나믹스 모델을 바탕으로 그냥 다음 액션을 정해서 그냥 플래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uncertainty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액션을 추수를 하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냥 익스플로it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익스플로어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걸 더 많이 추출을 하는 거죠. 불확실한 언설틴티가 높으면 더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지죠. uncertainty가 높으면요. 아니죠. uncertainty가 그거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클리프 이 환경에서는 uncertainty가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잘 했는데 네. 이 uncertainty가 그러니까 초록색이 사실 이 불확실성 모델이 뭔가 내가 이 초록색 원안에서 하나를 고르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더 좋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경우에서는 그런 위험성을 더 잘 표현하는 게 빨간색인 건가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어, 위험성을 잘 평가했다. 빨간색이 위험성을 더 잘 평가했다고요? 그런 뜻 아니에요? 어, 아니죠. 사실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어디를 찍을지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값은 물론 이 별표에 있지만 어디를 찍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클리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여기 뭐 어디 먼 데에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초록색을 고르게 되면 그래도 조금 가까이 고를 수 있으니까 더 언설테인티가 낮을수록 이 경우에는 모델이 더 잘 프리딕션을 했다. 네. 네. 그거 네.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uncertainty를 결국엔 어떻게 추정할 거냐, 모델이 얼마나 내가 이제 확신을 가지는지, 이 추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지를 어떻게 추정을 할 거냐에 대해서 가장 당연히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엔트로피인데요. 이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를 추정을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딥러닝에서도 이제 모델이 이제 스테이트랑 액션 바탕으로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을 하는 프로바빌리티를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때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뭐 당연히 이런 디스트리뷰 분포가 있으니까 이거를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를 근데 다이렉트하게 우리가 이 모델이 추정한 거에 대한 언설테인티로 활용하면 왜 안 되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엔트로피는 두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 statistical uncertainty.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환경 진짜로 다이나믹스에 존재하는 확률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도 진짜로 확률적으로 실제로 발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리얼 모델에 있는 어설테인티가 엔트로피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이 모델 언서테인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딥러닝 모델이 추정을 했을 때 이거를 얼마나 이 추정을 확신을 하느냐에 대한 언서테인티 그 두 가지가 같이 엔트로피 값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엔트로피 값을 그냥 뭐 최소화를 하든지 뭐 최대화를 하든지 극대화를 하든지 이걸로는 우리가 언서테인티를 반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statistical uncertainty가 이제 noise of dynamics고요. 이거는 사실 뭐 실제로 다이나믹스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미니마이즈 하거나 최대화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두 번째로 해당한 이 모델 uncertainty만 이제 우리가 뽑아내서 이거를 뭔가 최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얼서테인티만 어떻게 추정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 알그맥스 이 이퀘이션 쪽은 이제 MLE랑 MAP 뭐 그거에서 온 거라는데 제가 엄청 수학적 베이스가 깊진 않아서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적어만 왔고요.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기본에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는 이제 이 라이클리후드만 최적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클리후드만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한 확률 분포 자체를 추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좀 더 잘 설명해 주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P 이제 D에 대한 세타를 구해야 된다. 이거를 추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베이시안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세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세타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셋에 대한 probability를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위에 이제 여러 개의 세타에 대해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다 구해서 이제 파이를 취하는 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그냥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냥 민 값이랑 이제 분포 값으로 그냥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트랩 앵상블을 활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개의 모델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 이 P D에 대한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 uncertainty 모델에 대한 uncertainty를 이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사실 이해도가 깊지 않아서.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모델들을 이제 여러 개 사용하는데 모델들을 여러 개 사용해서 이제 각자의 probability distribution에 이제 민값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P, D에 대한 세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uncertainty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D가 뭐였죠? D가 데이터셋이요. 있으시죠? 네. 이제 기존의 딥러닝 학습은 그냥 이 D에 대한 세타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만 최적화하는 걸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D에 대한 세타를 직접적으로 추정을 하려면 이제 이 두 가지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온 개념과 이제 부트스트랩 앙상블에서 나온 개념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추정하는 방법은요, 뭐 간단합니다. 이제 뭐 앞에 뭔가 이론적 베이스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그냥 이 뒤에서 샘플을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있는 샘플을 해가지고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세타를 이걸로 트레이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 이 아까 말씀드렸던 P, D에 대한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uncertainty에 해당된다가 이제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뭐 이 샘플 리플레이스먼트는 이제 우리가 어 매번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샘플링을 스테이트를 넘어갈 때마다 매번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이건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이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SGB 알고리즘 자체에 이미 스토캐스틱시티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냐 안 하냐는 뭐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뭐 그거는 뭐 그냥 에디셔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의에서 그럼 언급했다. 그 P 세타 D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언설테인티가 높을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 언설테인티가 나쁜 게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언설튼티가 낮은 게 좋은 상황이면 P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어, P가 P가 낮아야 언설테인티가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을 했을 때 네. 이거에 대한 확률이 작다는 거니까 언설테인티가 높은 불확실성이 높은 거죠. 내가 이 추론에 대해서 네. 확신을 못 하겠다? 확률값이 낮으니까. 아, P가 낮으니까 그 언설튼티가 높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아, 약간 내가 특이한 해석을 하고 있을수록 나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그 D가 있으면 거기서 부트스트랩 해가지고 여러 개 각각 한 다음에 그러니까 걔네들의 어그리 하는지를 보는 게 맞나요? 어, 그렇죠. 부스트래프 암상별 개념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 모델에 대해서 그냥 모델의 추론값을 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모델의 추론 분포를 가지고만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방금 발선 이 엔트로피 같은 경우가 이 모델 하나에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분포가 나오니까 그 분포를 가지고 그냥 엔트로피를 구해버린다.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모델의 추론값, 추론 분포를 가지고 이 모델들의 보팅 결과가 이 분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uncertainty를 추정할 수 있다.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그쵸? 엄청 무겁죠, 사실. 이거는 네, 학습하는데 훨씬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이걸 안 하려고 사실은 보통 베이지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D가 주어졌을 때 세타를 구하기 싫어가지고 세타가 주어졌을 때 D를 계산을 하는 그게 라이클리우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반대로 한다는 게 물론 말은 되게 좋게 들리는데 네. 약간 무거워서 이거를 흔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그렇죠. 사실 이게 근데 뭐 조금 이제 오히려 과거로 들어가는 회귀하는 느낌은 있거든요. 최근 딥러닝 모델에 비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은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성능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리소스가 많이 들어도 이제 보시면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 딥 리인포스 러닝 이 논문 자체가 그러니까 모델 프리 방법보다 이제 모델 베이스드 러닝이 훨씬 아웃퍼폼하는 걸 보여준 이제 거의 처음의 논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개념이라고 하고 이런 uncertainty를 추정해서 이거를 이제 학습하는데 요소로 반영을 하니까 이제 훨씬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에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uncertainty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조금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뭐 강의에서는 사실 뭐 이 uncertainty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좋을 수도 높을 수도 있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쁘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마다 태스크마다 이 uncertainty를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urther reading으로 그냥 이제 논문별로 이제 이런 걸 읽어봐라. 뭐 이렇게 uncertainty를 활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알려줬고요. 뭐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델 베이스드 러닝에서 이제 방금 1.5까지의 프로시저를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특히 모델 베이스드 러닝에서 이 uncertainty를 추정을 해가지고 이 학습 요소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모델 베이스드에서
모델을 학습해가지고 그걸로 액션을 선택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모델은 SA면은 그 다음 스테이트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약간 액션 선택하는 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바로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근데 엄청 액션을 고르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내가 F 함수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A에서 S 트랜지션 함수를 알고 있으면 그냥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거는 사실 조금 더 쉬운 태스크에 속한 거라고 저는. 사실상 다음 S를 그 네, 다 알고 모르는 있으니까. 거랑 마찬가지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거기서 리오드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 리워드 아, 리워드 모델도 알아야 모델도 알아야 된다. 된다요. 그러면 그냥 약간 뭐 큐러닝이 될 것 같긴 한데. 리워드는 다른 방법으로 러닝을 해야겠네요. 리워드를 그러니까 이 모델이라는 근데 게 이거는 네, 모델이 주어진 경우도 모델이지만 모델 만드는 경우도 모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리워드 모델도 여기는 리워드 모델이 안 들어가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F를 학습하는 게 지금 목표고요. F를 학습을 하면 뭐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나 리워드나 이런 거는 쉽다. 상대적으로 쉽다가 사실 이제 모델 베이스 러닝의 사실 그 근간이거든요, 사실. 그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의 내용에 대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한 모듈에 대한 걸 배우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실제 환경이 어떻게 트랜지션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거기를 바탕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리워드 함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거나 이거는 그냥 쉽다는 거죠. 이 F를 학습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F를 모르고 그냥 모델 프리 방법들은 F는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알 수가 없고 뭔가 리워드를 최적화한다던가 폴리시를 뭔가 정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이 모델 베이스 러닝에서 하는 거는 이 리얼 월드에 실제로 트랜지션 함수를 우리가 구하겠다. 그래서 막 강의에서 예시를 든 거를 보면 뭔가 리워드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뭐 액션 같은 거를 취할 때 뭔가 잘 그냥 뭔가 다양한 모델 다양한 게 나온다 뭐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스위밍 이런 거 예시로 들면 뭔가 그냥 이 스위밍을 실제로 자체를 잘 하는지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잘 도달하는지보다 뭐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하는 편이라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리어드 모델이나 뭐 여기에 리어드 모델이라는 말이 당연히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F를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이지 F를 학습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텝들인 거죠. 뭔가 리워드나 이런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하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그 다음 일들이고 폴리시를 그거나 이런 거는 그냥 F를 알 수 있으면 그냥 다음은 쉽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를 결국에는 붙이긴 해야 되는 그런 거죠. 뭔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저도 강에서 뭔가 언급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 기존에 쓰던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겠죠. 일단 이건 일단 있으면 좋다. F가 있으면 사실 진짜로 굉장히 다른 것들이 다 쉬워집니다. 굉장히 그냥 리얼월드의 트윈션 모델이 다 있으면 그냥 다음 뭐 폴리시를 정하는 거나 아니면 리어드 모델링을 하거나 그것도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F를 학습을 하겠다. 이제 딥러닝 모델로. 네. 저희 무기가 아니라 버프를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버프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그게 이제 사실 앞에서 뭔가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태스크이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오프라인 러닝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나요, 혹시? 아, 오프라인 러닝 아니요. 그거는 제가 뭐 강의에서는 본 적은 없었는데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아, 배치로 온라인 뒤에 수업을 나오긴 하시면. 합니다. 네, 아, 오프라인 러닝이 나오긴 합니다. 약간 온라인 러닝을 할 때 그걸 오프라인 러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제가 오프라인 러닝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지식이 없어서 대답을 못 드리고. 네, 그렇게 되고요. 뭐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어디셔널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렉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다고 합니다. 이 컴플렉스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어 디멘션이 좀 많거나 뭐 이미지 같은 거에서 어떻게 이 모델 베이스드 아래를 쓰냐에 대한 건데, 이제 이미지를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고요. 디멘션이 굉장히 크고 리던던시가 많고, 그다음에 옵서베이션도 굉장히 파샬하죠. 뭐 예를 들어 차가 있으면 뒤에 가려서 안 보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컴플렉스 옵서베이션에 대해서는 어, 이 S에 대한 옵서베이션, 이거 probability를 런을 해야 된다가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이 옵서베이션 모델이 추가되는 건데요. 그냥 인코더 모델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미지 하이 디멘션에 다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코딩 한번 해서 디멘션 줄여가지고 이제 히든 벡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모델 베이스로 아래를 그냥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 오브젝티브 1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당연히 로그 프로바빌리티 이거는 뭐 원래 아래에서 하던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추가가 되는 건데,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이 얼마나 인코딩을 잘 하냐에 대한 이제 로스가 추가가 되는 것뿐이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냥 인코더가 하나 추가된다 정도의 아이디어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옵서베이션이랑 이제 모든 이제 1부터 T 타임 스텝,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구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심플하게 바꿔서 이제 인코더 모델 한 번 돌리는 걸로만 해서 이제,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있는데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한 인코더 모델만 써서 또 여기서는 이제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건 이제 다음 렉처에서 더 복잡하게 스토캐스틱한 경우, 이 인코더 모델이 스토캐스틱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좀 더 뒤에 다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인코더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제 디멘션을 줄여서 학습을 한다. 그리고 이제 로스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가 얼마나, 이거는 이제 그 뭐야, 네, 아래에서 쓰는 다이나믹스 그 로그 프로바빌리티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이 두 번째 부분이 우리가 인코더 모델이 얼마나 잘 되냐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리어드 모델링도 들어가는데, 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뭐 R 프로그램을 솔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글자도 거의 이 스테이트가 옵서베이션 뭐 이런 거 좀 다른 것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코더 모델에 대한 러닝이 추가가 된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5 버전에서.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발표는 마무리할까요? 네.